안녕하세요, 원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미유재 성형외과 어딨냐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위치가 네. 어떻게 되나요? 요즘 좀 바쁘긴 하지만 유진 씨 친구분이요. 진짜요? 특별히 감사합니다. 신사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코 재수술 첫 번째 수술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정상 구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흉터 조직이라든지 조직이 많이 단단해져서 수술 자체도 많이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비중격을 쓴다든지 귀형고를 쓴다든지 해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재료가 고갈됐군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 불안함, 그쵸. 이런 것들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재수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다양한 원인들 몇 가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일 많은 원인은요, 그 본인의 불만족에 의한 재수술이 제일 많겠고요. 모양상의 그다음에- 불만족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형물이 좀 비친다든지, 보형물이 틀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또는 너무 과하게 교정을 했다든지, 또 너무 낮게 했다든지, 주로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구나. 이 염증으로 인한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꼭 제거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염증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이 보형물로 인한 염증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이 거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거의 보형물을 제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좀 며칠간 살다가 다시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염증이 한번 생기고 나면 조직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된 조직이 정상으로 복구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리콘 말고 다른 뭐 자가 진피라던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뭐 넣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하든 같은 재료를 쓰든 간에 정상 조직의 복귀라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이 지나치게 높아진 코를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는지. 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런데요. 아주 티나는 코를 원했다가 실제로 이제 결과물을 보고 나면 너무 티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꾸 내려라 이상하다. 피노키오 같다라든지 마녀코 같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분들의 어떤 그런 언급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혹가다 TV를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보면 좀 코가 낮아져서 다시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다시 내려서 재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보형물 비침 현상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형물 비침 현상에 대한 재수술 과정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보형물이 비친다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리콘 보형물이 좀 투명한 경우. 이렇게 옆에서 피부가 얇은 경우 옆에서 불빛을 비춰보면 이 투명한 불에 반사되는 투명한 모양이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이 보형물 자체가 피부에 너무 꽉 조여 있어서 보형물 자체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가 보통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보형물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불빛에 비치는 경우는 투명한 보형물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보형물, 흰색이라든지 약간 회색이라든지 살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부에 의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가 얇아진 경우니까 그런 피부가 경우에는 얇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피부를 보완하는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기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게 또 내 피부는 얇은데 그래도 내 피부 상태를 좀 좋게 변화를 시켜서 윤곽이 안 비치게 할 수 있다니까 그 점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간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연예인 코처럼 되려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두세 번 이렇게 연달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실인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코가 많은데. 그렇죠. 원장님은 한 큐에 되시죠?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두세 번을 하기에는.
의사라면 네. 최선을 다해서 맞습니다. 한 번에 예쁜 코, 연예인 코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전해주세요. 네, 재수술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코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 수술을 받고 나면 그 부분이 정상 조직이 많이 바뀌고 옛날과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네. 아주 미세한 부분 또는 그 주변의 어떤 말들 그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고수술을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반복을 한다는 것은 본인한테 큰 손해가 될 거니까 재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네, 방법이라고 그런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꼭 이제 염증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건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모양의 없지만, 뭐 변심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전하신 말, 이 재수술을 하려면 자신의 코를 아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재수술 정말 가벼이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